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40%, 0.41% 상승한 2070.7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오른 645.1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다행히 국제 유가가 공급 정상화 소식으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제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 17일과 18일 미국 연준이 9월 FOMC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후에 향후 연내에 또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8월이었죠.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그러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이벤트들이 향후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피요. 잘 올라간다 했는데 어느덧 2070선 위에 올라가 네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네네. 또 IT 툭툭이요. 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네네.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거기에 대한 바람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이제 매수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들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촉즉발에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파생 시장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상승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이 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또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오늘자 이제 새벽을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사실상 지금은 뭐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 특히 코스피 종목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자 새벽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낙폭의 흐름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 관망하면서 보유 유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저 650선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0.13%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주가를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다 한다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한눈 팔지 말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매진 일로입니다. 우리는 한 길로 곧장 나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로 눈 돌린다 한다면 뭐 이 돼지열병 터져가지고 점사니까 두 방 갔죠. 네. 그럼 나는 세 번째 상한가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면서 또 급등을 따라잡는 분들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오늘 마지막이라고. 오늘 윗꼬리 달고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뭐 대장주는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지열병 수혜주들은 거의 끝났다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 총선과 실제로 미국의 2020년 대선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들이 상승하고 급등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였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화웨이 제재를 넣었죠. 그러면서 5G 이슈가 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G 플러스 전략산업 발표하면서 5G가 급등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열겠다 하면서 남북협조 띄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있는 곳에 수급이 몰리고 종목이 움직이고 급등이 나온다. 그럼 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곳, 이 이슈, 이 수급이 어디에 지금 쏠리고 있는가? 그 종목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시장이 조금 눌리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된다. 그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한창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살펴보는요. 갈수록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네. 14.59% 급등을 하면서 4,2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요.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29.65% 급등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도 어제는 조금 쉬어갔지만 오늘도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창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늘 이 한창을 들고 온 이유는요. 좀 이제 고점 종목을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네. 이렇게 한창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바로 돼지열병 이슈 그리고 이제 대북주 이슈가 있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랑 미국이랑 실무 협상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대국주들을 다 상승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대북주를 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어요. 대북주는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미사일 쏠 때 대북주 사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이슈라든지 아니면 실무회담 이슈 나올 때는 수익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북주 관련해서 실무협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죠. 자,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열병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미리 선침해해서 보유자의 관점이면 지금 더 봐도 되겠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좀 이제 큰일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창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테마를 타고 상승하던 종목들이 전고점 부근에서 대부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한창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북주와는 달리 이렇게 지금 잘 쏘아 올리다가 막판에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지금 이제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기준선에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큰 저항 구간에 지금 맞고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 3월 달 이때보다 거래는 많이 터지면서 쭉 치고 올라갔으면요. 그러면 매물 수화로서 다시 한 번 더 2016년도의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급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제가 한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횡보하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저점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눈여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진입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마르스 전문가님도 이 내용을 강조해 주시려고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사실 이 석유 파동이 예상이 되면서 석유 관련 종목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흥구석유도 11.08% 하락을 하면서 7,540원에 종가를 했고요. 그 관련 종목들이죠. SH에너지화학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극동유화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성 말고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아닙니다.
정말 그러면 어떡해요? 네, 이제 흥구석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요한데 또 거기에 놀려요, 또 더불어서 놀려. 또 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다 한다면 일단 또 고점 따라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왜 급등이 나왔냐? 여기서 본질을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흥구석유 같은 석유 관련주가 뛴 이유는 실제 국제유가, 원유가 뛰면서 같이 뛰었고요. 근데 원유 가격이 다시 10%가 뛰었다가 마이너스 5%가 빠지니까 같이 하락했다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갑자기 왜 가져왔냐?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이 원유 급등 상태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우디 아람코의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실질적으로 어디 날아오는 드론한테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 유전들이 폭발을 하고 거기 안에서 피격을 당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원전을 지금 원유를 평소대로 배럴을 못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뛴 거고 그런 건데 그 원유 가격 뛴 거는 그냥 거기에 따라붙은 거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피격을 한 상대가 누구냐? 생각을 해보니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이 되는 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반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입니다. 2월 달부터 프라이머리랑 실제 코커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쨌든 지지를 얻어야 돼요. 지지를 얻으려면은 공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공약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대미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아시겠지만 반이란 친이스라엘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선전 뭐예요? 북미 실무 협상 진행하잖아요.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없애라. 미중 무역 전쟁 진행하고 이제 협상 진행하잖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반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크게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도화선을 불에 지핀 거 누가냐면은 그게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사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이번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전쟁을 각오도 돼 있다. 우리는 지금 이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전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있는 데를 찍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하시나요? 지금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지금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서 이거는 이 사우디를 노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보안을 박살낸 거다.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고 통화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 이제 우리는 이 사우디 사태가 단지 원유 급등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과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전화를 통해서 아마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겠는데 이 원유 급등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원유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사고를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흥구석유 2번 2연상 같습니다. 그 후속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기대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네, 기대를 많이 하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국 프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우리 그때요. 수소차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음봉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또 장 초반에 음봉 딱 띄워주고 또 중반에도 또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파란불을 반짝반짝 켜주면서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딱 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네, 사실 한국 프렌즈는 오늘 날짜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아마 제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자에서 매수를 하시면 소폭 수익이겠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말씀드렸죠. 그 목표가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국 프렌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돌파하지 못하던 이 구간 라인대 2,400원을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그 구간 라인대를 이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지금 죽여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죽여져 있는 거래량을
한 번만 터트려주면은 더 큰 상승, 더 큰 급등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2,800원 돌파 충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국 프렌즈는 정책주와 자동차 부품 이슈와 사우디 이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우상향 기대해봐도 좋다. 그대로 홀딩하셔라.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영화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9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6.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별 시세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한 날 9월 5일 날 쭉 올라가면서 13,450원까지 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수익을 줬는데요. 사실 하루 만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네네.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네. 또 살펴보니까요. 오늘이 종가가 1.21% 하락을 하면서 12,200원의 종가를 형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좀 못 파신 분들에 대한 네네. 전략이요. 네, 오늘 좀 이제 못 파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던 것이 바로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영화테크였는데 뭐 쌍용차, 현대차 이 두 개의 대기업과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었죠. 거기다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도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을 보면요.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지다가 다시금 반등의 이 타이밍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추세 각도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던 종목들 바로 수소차 종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익권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121선 위에서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없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 구간 지켜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양봉 이후에 음봉이 발생하는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급등 타이밍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세 나올 때 그때 이제 잘 매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테크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직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봐도 좋다. 단기 급등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익큐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도 빠졌습니다. 2.11% 하락하면서 2,3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네네.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조금 빠지면서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 원익큐브도 대기업 협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네네. 지금 네. 잘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좀 네.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기다려봐야 말씀드리겠고요. 된다. 그리고 이 원익큐브만큼 재료가 탄탄한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핀보다 한 차원 높은 신수에 바로 은나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나노를 취급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출시를 했죠. 그것이 바로 완판돼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가요. 이제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이라는 정의가 이제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시대적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술 발전 속도가요.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폴더블을 넘어서 이제 롤러블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신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저는 바닥권에서 강기가 치고 눌리는 그런 자극적인 종목들을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치고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까 영화테크처럼 121선을 이탈 안 하면서 계속 가격대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거래량 없이 수평 이동하는 종목들은요. 약간의 거래량만 터져줘도요. 금방 급등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00원 유지하면서 계속 관망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이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좀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볼까 했더니 네네. 더욱더 분쟁이 커져가지고 네네. 관련돼서 뭐 네.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네네. 대한 또 수혜주도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어. 수혜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 그렇다고 해서 반사이익이라고 아. 하기도 그렇고 어.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이 2차 전지 관련된 분쟁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결국 2차 전지 사업 자체가요 상당히 좀 유망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밥그릇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실제로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좀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이죠. 이 대기업과 협력 모니터에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LG화학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이 어차피 2차 전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전기 배터리가요. 어차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폭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갤럭시 노트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2차 전지에 있어서 안정성 그것들을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그러게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네. 그 카메라가 막 이렇게 네, 하고 막 그렇죠. 하니까 네.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네. 거는 이 종목 자체가 네네.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 종목이요. 원래는 2차 전지 사업을 하다가 네. 또 신사업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차 근데 전지 하다가? 거기서 계속 이제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그 마르스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이란 간에 그런 노이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가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해요.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드론 방공 관련해서 좀 협력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드론 대공 드론 감시 체계가 좀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보다 고화질 그리고 보다 이 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관련주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즉, 두 이슈 전부 이제 4차 혁명 관련된 이슈죠. 지금 보면 이제 4차 혁명 관련주들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4차 혁명 관련주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벌써 지금 이제 400%, 500% 상승의 흐름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외제지의 경우에도 이제 4차 혁명 관련된 신소재 관련된 이슈로 벌써 600%, 700%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FPC 관련해서 좀 이제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대지열병 관련주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이제 좀 급등했던 종목도 말고 이제 새롭게 이제 테마와 이슈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이제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고화질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저는 그 고화질 카메라가 좀 무서운데요. 주름 때문에? 나올까 봐. 아, 주름 충분히 피부 좋으세요? 아, 진짜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고화질 카메라. 하지만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또 고화질 카메라가 또 필요하니까 이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또 수혜를 딱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당기고 있대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사실상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하고 뭐 그 중에서 좀 저점 있는 종목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카메라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우리가 몇만화소 하지 않습니까? 그 몇만화소를 책임지는 게 이미지 센서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센서 관련된 기업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픽셀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픽셀 플러스를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완전 최저점 라인대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저점에서 터지면서 올려가려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몇만화소 이 카메라의 이 화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지 센서 관련주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멀티플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부진한 지금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체지스에서 봤어요. 체지스를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점상 두 방 갔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파워로직스도 비슷한 부분에서 뭐 엄청난 급등세가 나온다고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세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파워로직스 아닐까. 그래서 파워로직스와 말씀드린 픽셀 플러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일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셀 플러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아메거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바닥권에 있고 또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네. 올라갈 준비를 쭉 하고 있나 봐요. 네네, 그렇죠. 세상 요즘에 보면요. 네. 이글벳도 그렇고 체시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평선 수렴하고 그리고 수렴하고? 이제 큰 급등이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기술적으로 좀 이제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사실상 뭐 돌파 매매도 좋고 그리고 뭐 지지 매매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가 계속 수렴을 하는 것이, 그게 좀 이제 중요하다는 점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급등했던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벳이 한번 급등한 이후, 1차 파동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쭉 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렴하는 자리, 바로 이 구간에서 큰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보여주셨던 체시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 이후에 그리고 쭉 눌리면서 옆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죠. 특히 단기 평선이 수렴하는 모습들 보이죠. 그러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진 BNG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급등한 다음에 단기 평선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그리고 급등한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구간과 가장 흡사한 그런 패턴의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파워로직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시청자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네,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그 아래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메거서 전문가님. 네. 뭐예요? 김태현 아나운서 천사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명건사 전문가님께서 파워로직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캠시스, 그다음에 이노메트리,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너무너무 멋지셔요 하면서 파워로직스 아닐까요? 하면서 노는 순간 이렇게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노메트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네. 안에요. 정답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 네. 좀 발전해봤는데. 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X.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믿어봐도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넘어오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훈구석유를 가지고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석유 관련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14일입니다. 14일 날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드론이 날아가면서 드론이 피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카이그 그 안에 이 석유 시설과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석유 또 이 사우디 2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석유를 뽑아내는 생산 시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피해가 크냐라 물어본다면은 사우디에서 하루에 대략 950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950만 배럴 중에서 대략 500만 배럴 정도가 차질이 생긴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게 갑자기 감산도 아니에요. 그냥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준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원유 가격이 10%가 뛰면서 거기에 따라서 흥구석유라든가 아니면 한국석유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석유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피격하면서 만들어진 그냥 추가적인 상승일 뿐 실제로 이 본론적인 진정한 의미의 상승이 아니라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상승은 뭐라 했습니까? 이 피격한 상대가 이란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반이란으로 이란에 문제가 있다. 이란과 전쟁할 생각도 있다라면서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통화를 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지금 원유가 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원유가 뛰고 나서 하락했어요. 왜? 이거를 이번 달이면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반 이상은 복구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 복구를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이제 사우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원유가 뛰는 거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더불어서 더 복합적인 수혜가 무엇이 날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수혜주다라고 하셨거든요.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메거사 전문가님과 좀 마음이 맞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아, 카메라 모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번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도 지금 사우디에 우리가 솔직히 연유 수입량의 30%를 사우디에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 걱정이 크고 어느 정도 빠르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우디를 공격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우디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거는 위협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모이는 곳에 수급이 모이고 급등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사우디라 말씀드렸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빈살만 실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우디 왕세자 통화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사우디와 대한민국의 협력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우디가 어느 정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도움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이 대공 방어, 바로 하늘이죠.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아까 원유가 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아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혜를 받을 거는 이제 지켰으니까, 이제 부서졌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안 부서지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대공 방어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 규모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지원한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흥국 석유의 점 상한가, 이온 상한가를 넘어설 수 있겠다. 충분히 더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공 방어 체제 책으로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또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 항공, 그 하늘을 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카메라 모듈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럼 뭘까요? 레이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서 또 임무 또 수행하던 표정 달라진 거 봤어요. 임무 수행하던 전방에서. 그런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상 대공 방어책을 네. 하면 결국에 이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비행기가 날라오는지 그리고 또 이 비행기에 대한 식별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게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된 드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곰곰이 챙겨보니까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마라스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건들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가장 자리가 좋고 그리고 이제 대공 방어 체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 하면 이제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식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찰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인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이제 첫 번째로 유력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요 드론 관련된 업체입니다.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도 그렇고 퍼스텍도 그렇고 상당히 두 종목 전부 이제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드론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렇게 팍 잡아보는 거예요? 이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서 이 대공에서 쏠 수 있고 대공에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뭐라 부르냐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드론이 오는 걸 봐야 되고 온 거를 바로바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5G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입니다. 그 모든 드론을 연결시켜 놓고 모든 드론에 지연 없이 명령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5G를 누가 SKT가 담당을 해서 5G를 연결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가드 드론에 대해서 이번에 개발한다라는 거죠. 가드 드론이라는 거는 실제 500m 근방에 있는 모든 드론을 식별을 해서 그 근방에 있는 드론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다.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이 하늘에 대공에 이제 드론을 띄워놓고 날아온다. 그러면 그 500m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제압하고 바로 드론이 뭐 폭탄을 던지든 하기 전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우디가 한국에 요청했죠. 대공 방어 체계 도움을 좀 달라. 근데 이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가장 큰 도움을 사우디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흥국석유처럼
은구석유처럼 간단하게 그냥 원유 뛰었다고 점상한가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번에 원유가 떨어지고 나서 이젠 진짜로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5G 방어 드론, 바로 드론을 없애는 드론을 만드는 이 국내 기업이 최대 수혜, 아마 급등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한빛소프트 보내주셨고요. JCN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보내고 강태공님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왔고요. 그 아래 또 메시지가 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이번 추석에 밝은 달을 보았는데 앵커님 얼굴이 훨씬 더 밝으시네요. 많이 먹어가지고.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메고사님 까꿍 하면서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 또 뭐 메시지가 또 왔네요. 무슨 메시지예요? 김태현 아나운서님, 우리 사귀실래요? 라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워로직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파워 있게 아주 파워풀하게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파워풀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위치에 좀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좀 강조드리면요. 일단 매수는 좀 이제 시가 이하에서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웬만하면 음봉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수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11,500원 라인대, 자 11,5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지열병 관련주들 급등하기 전처럼 지금 한번 조정 이후 이동평균선 이제 수렴하면서 좀 이제 단기 상승을 좀 꾀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그 정말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사실상 아까 얘기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이는 곳마다 종목이 100%씩 갑니다. 실제 미중 무역 전쟁 5G 100% 200% 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충분히 100% 200% 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이는 곳,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 2020년 총선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지금 사우디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원유 급등하는 걸로 주가가 점상한가 2연상 같습니다. 이번 건 뭐다? 사우디에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공에다가 이 드론을 잡는 드론을 설치할 수 있는 5G 드론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 공급하면 얼마나 큰 수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이 바로 사우디 이 드론 관련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그 종목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많이들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그 종목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흥구석유 2연상을 넘어설 수도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5G 드론 상한가 후속주 어떤 종목인지 오늘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돼지열병 관련주 못 잡아가지고 상당히 좀 맞아요. 아쉬우실 것 배 같아요. 아프고요. 네, 저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 히든스탁에서 한 종목 추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 따라잡아야 될 것이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지금 들어가서 3, 4%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물릴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증시가 같이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강력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 한번 관심 가지러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이후 눌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선침하시면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라 말씀드렸고요. 이번 2020년 총선이라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말하는 거, 이 실질적으로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충분히 그곳에 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새 속보에 따라서 종목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속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속보가 뜨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9월에 또 시작을 하면서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프렌즈 조금 아쉽기도 하고 SDN도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기가 막힌 종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또 기분 좋게 또 에너지 넘치게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방송 초반에 오픈 베이스 뭐 20%라든가 뭐 링리트 15%, 10% 아니면 대중통 5% 지속적 수익을 내다가 최근 들어서 SDN과 한국 프렌즈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존심을 좀 회복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 뭐라 했습니까? 바로 2020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관련주, 그리고 2020년 4월에 총선 관련주가 상한가를 제일 많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모여있는 게 지금의 사우디 관련주다. 지금 흥구석유가 원유 뛰었다고 2연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원유 뛴 게 본론이 아니라 지금 본론은 사우디를 어떻게 이제 방어할 것인가. 이제 실제로 이 문디도 전화를 받았죠. 이 대공방어 체계를 해달라. 사우디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그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이 날아오는 드론을 500m 안에서 제거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5G 드론 제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송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흥구석유 2연상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가 후속주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